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NET 8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NET 8이 나온 지가 좀 됐어요. 11월 14일 그때쯤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달이 안 됐죠. 한 보름 정도 됐는데, 어쨌든 블레이저에 대해서 꽤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NET이 왜 이렇게 블레이저에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쪽을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NET에서 이제 GUI 관련된 툴들을 좀 변형을 하고 있죠. 얘들이 전략을 조금 바꾸고 있는데, MAUI라든지 WinUI3 그런 프로젝트 코드별로 만들어놨던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사실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MS에서 이제 조금 더 밀어붙이고 싶은 부분이 HTML하고 CSS를 그대로 사용하되 또는 그 비슷한 XAML과 비슷한 유로 HTML을 구성을 하되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부분을 C샵으로 대체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블레이저가 아무래도 도움이 되니까 이제 마크업을 HTML이나 제멀로 이용하고 블레이저로 비하인드 코드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블레이저의 C샵 코드로요. 그래서 이제 이 블레이저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웹 앱 뿐만이 아니고요, 나중에 하이브리드 앱이라 그래서 모바일 관련도 처리를 할 것 같고, 이제 당장에 데스크탑과 관련된 앱도 이 블레이저가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MAUI에 도움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뭔가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블레이저 웹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HTML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스크탑에서 실제 네이티브 앱처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가지 있긴 있어요. MAUI 블레이저라고 해가지고 있긴 있는데, MAUI 자체가 아직 버그가 많아서 이거는 별로 아직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NET 8에서 꽤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아직 쓸만하지는 않아요. 자, 플루터라는 강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MAUI가 베이직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또 리눅스 지원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 MAUI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 블레이저가 예전에 MS에서 만들었던 실버라이트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처음에 MS가 이 실버라이트를 대단히 광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태어났다는 듯이. 결국 접었죠. 접고 싶어서 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 실버라이트 자체가. 컨셉은 좋고 앱은 좋고 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표준이 아니면 쓸 수가 없는 형태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블레이저는 뭐가 다르느냐? 실버라이트는 자체의 기술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고요. 블레이저는 기존 기술들, 표준 기술들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블레이저가 이번 .NET 8에서 왜 주목을 받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Create a New Project에서 이번에 블레이저 웹 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Project Template for Creating a Blazor Web App 어쩌고저쩌고 막 나왔죠. 클라이언트 서버, 서버 사이드 렌더링, 클라이언트 인터랙티비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뭔지 잘 모르니까 일단 이거를 선택하셔가지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름은 블레이저 웹 앱이라고 그냥 할게요. 앱1. 그 다음에 Next 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시면 .NET 8은 그대로 쓰시고 오스엔티케이션은 저희가 안 쓸 거니까, 자, 기본으로 하되 여기가 아마 초기에 넌으로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서버로 설정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오토 서버 앤 웹 어셈블리로 사용하겠다. 그리고 include sample page 하시고 create 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솔루션 익스플로러 잠깐 보시면
블레이저 앱 1하고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얘는 클라이언트는 웹 어셈블리고요. 블레이저 앱 1은 서버 호스팅 모듈이에요. 그 기존에 블레이저가 호스팅 모델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는 서버 호스팅 모델, 하나는 클라이언트 호스팅 모델인데 웹 어셈블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를 합쳤습니다. 네, 말 그대로 머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블레이저 유나이티드라고 뭐 그렇게 이름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조금 힘드니까 뭐 갑자기 또 블레이저가 있고 블레이저 웹 앱이 있고 뭐 블레이저 유나이티드가 있고 그러면 더 또 프로젝트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블레이저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고 렌더링 모드라고 지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블레이저 웹 앱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 블레이저 웹 앱이 뭐 베타나 이런 게 보셨을 텐데 블레이저 유나이티드 그게 지금의 이 블레이저 웹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일단 컴포넌트 한번 볼게요. 컴포넌트 보면 뭐 레이아웃 있고 페이지스 있고 기존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블레이저 하신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운터점 있고요. 뭐 페이지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웹 어셈블리 겟 서버. 그럼 실행 한번 해봐야겠죠. 뭐가 바뀌었는지. 자, F5번 눌러가지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하나 뜨죠. 뭐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카운터 누르시면 카운터 변경 가능하고 웨러 들어가시면 웨러가 뜨고 그래요. 자, 그러면 기존하고 뭐가 바뀐 건가 싶죠. 자, 이제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페이지로 가서 처음에 홈페이지 가보시면 홈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웨러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웨더에 보시면 여기 스트림 렌더링이라는 게 있고, 그쵸? 로딩 했다가 나머지를 뿌리고 있어요. 자, 이게 변경된 부분이죠, 하나에. 자, 웨더 볼게요. 웨더 가보면 로딩 하시죠? 하죠? 처음에. 자, 보이시죠? 로딩 하고 이게 뜨죠?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실제적으로 원래 이렇게 동작하지 않아요, 페이지가.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렌더링 빼볼게요. 제가 렌더링을 빼고 자, 렌더링을 빼고 다시 실행해가지고 얘가 정상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실행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웨러로 갈게요. 어떻게 됐어요? 로딩 있나요? 로딩 안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좀 보기 싫으니까 정확하게 보기가 좀 그러니까 2초 한번 줘볼게요. 자, 이때 주고 이게 한 리로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해보죠. 자, 홈으로 가서 에러 1, 2 되죠? 다시 홈으로 가서 에러 1, 2 나오죠? 자, 지금 보시면 로딩 뜹니까 안 뜹니까? 로딩 안 떠요. 자, 스트림 렌더링은 이런 식으로 어떤 오래된 작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제가 보기에는 이 스트림 렌더링을 좀 더 활용을 해보면 여기에 뭐 퍼센티지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쨌든 요게 있어야 정상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 녀석이 동작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하게 될 겁니다. 로딩 보이시죠? 한 리로드 해놓으니까 편하긴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근데 요거 뭐 하나 때문에 지금 블레이저가 뭔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 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뭐가 조금 바뀌었느냐, 이것보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자, 저희가 카운터라는 기존에 앱이 있죠. 지금 근데 여기에는 카운터 레이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웹 어셈블리 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보시면 랜덤 모드가 인터랙티브 오토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저 인터랙티브 오토라는 게 우리가 웹 어셈블리하고 서버 호스팅 모델의 장단점이 있었는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페이지 로딩은 빠르지만 계속된 네트워크 작업이 있다 보니까 빠른 반응이 필요한 앱에는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웹소켓 같은 걸로 리얼타임 앱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CSR,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SPA들, 뭐 리액트라든지 뷰로 만들어 놓은 페이지들이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컨트롤을 직접 클라이언트에서 담당하니까 네트워크 작업이 없죠. 그러니까 반응이 빨라요. 앱에는 아주 적합한데, 그런데 하지만 초기 로딩이 조금 느린 편이에요. 예, 초기 로딩이. 왜냐하면 처음에 이 페이지들을 다운로드하는 시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로딩할 때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초기에 로딩이 빨라야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초기부터 그런 것들에는 또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초기 로딩과 그 이후의 로딩에서 다 만족할 만한 속도를 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블레이저는 아까 그 서버 호스팅 모델하고 웹 어셈블리라는 클라이언트 호스팅 모델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아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하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페이지 자체가 리프레시 되는 경우인데, 이 서버 호스팅 모델, 블레이저 서버 호스팅 모델은 페이지 전체를 렌더링 하지 않아요. 초기에 처음에 로딩될 때 페이지를 가져오고 그 이후부터는 시그널 R이라는 웹 소켓을 통해서 페이지를 렌더링하고 있어요. 특정 영역만요. 도움을 변경했을 때 특정 영역만 변경하는 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웹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표준으로 되어 있는 웹 어셈블리를 한번 컴파일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웹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도 또 단점이 조금 있죠. 초기에 다운로드를 해야 되니까. 이건 뭐 SPA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초기에 이것도 로딩이 느리죠. 그래서 이 블레이저는 이 두 개를 합치기로 했어요. 합치기로 해서 어떻게 했냐, 초기의 로딩, 제일 처음에 로딩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빠르다 그랬죠.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서버 모드로 작동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로딩이 다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웹 어셈블리로 교체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놨어요. 자, 마술 같죠? 자, 그러한 기능을 만들어서 추가를 해 놓은 게 이 카운터 레이저의 랜덤 모드 인터랙티브 오토라는 기능이에요. 자, 저렇게 해놓으면 처음에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으로 동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웹 어셈블리로 다시 동작하도록 돼요. 그러면 굳이 서버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빠르겠죠. 자,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할 건데요. 클라이언트 코드도 조금 수정을 할 거고 서버 쪽 코드도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네, 많이는 수정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메시지라는 걸 하나 찍을 건데요. 자, 패러그래프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메시지라는 걸 하나 찍을 거고,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자, private string 메시지라고 하고, 자, private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protected override void on initialized라고 해서 하나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이거는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초기 될 때. 지금 뭐 인텔리전스 도움이 안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 원래 그 멈추고, 지금 제가 디버깅 중이라서 그런 거 같고, 하시면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안 된다고 나오죠. 다시 빌드하라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 메시지를 컴픽으로부터 가져올 건데, 자, 컴픽을 인젝트 해줘야겠죠. 인젝트 하시고 I configuration 이라고 하고, 이거 이름을 컴픽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젝트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에서 이 app 세팅, 이 클라이언트 app 세팅이 아니에요. 서버 사이드에 있는 app setting.json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메시지를 추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넣읍시다. 페이지
웹 오토 모드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빌드 한번 합시다. 자, 필드가 났는데 제가 아마 뭔가 오류를 했을 수 있어요. method not find on initialized on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int 좀 말이 안 되게 써놨죠. initialized 자, 이렇게 해서 이 인텔리전스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여기를 아마 스타터 프로젝트로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웹 어셈블리를 수정을 했고요. 자, app 세팅은 서버 쪽 app 세팅을 수정을 했어요. 그럼 자, 메시지가 원래 나와야겠죠. 이렇게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 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에러는 뭐 로딩 2초 있다가 되죠. 자, 카운터 들어갈게요. 헬로 블레이저 오토 모드 있죠. 자, 클릭하면 여기 돌아가요. 자, 이게 지금 엣지하고 크롬하고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카운터로 가면 자, 없어지죠.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저게 처음에 서버 모드로 동작을 하다가요, 그 다음에 어셈블리로 변경이 된 거예요. 웹 어셈블리로. 자, 아예 없어진 이유는 뭐냐면 이 H1이래 패러그래프에 메시지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이 메시지는 어디서부터 갖고 온 거죠? 서버 쪽에 있는 이 appsetting.json의 값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초기에 이 counter.razor가 웹 어셈블리로 다운로드 되기 전에는 서버 호스팅 모델로 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블레이저 앱 1에 있는 counter.razor라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app-settings.json에 접근을 가능하니까 메시지를 갖고 오겠죠. 하지만 나중에 웹 어셈블리로 변경이 되면 여기로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 쪽 app-settings.json을 보고 싶지만 그건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값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만약에 클라이언트 쪽에 뭐 컴픽을 넣으려면 그 클라이언트 쪽 app-settings.json에도 같이 넣어줘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서버 쪽에 처음에 실행되다가 웹 어셈블리가 다운로드 되고 나면 웹 어셈블리로 실행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지. 자, 그 클라이언트 app 세팅에 뭔가를 작성해서 넣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클라이언트 app 세팅에 뭔가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값은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다 보여요. 자, 사용자가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드상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암호화해도 거의 크게 보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 뭐 시크릿한 것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컴픽이나 이런 건 서버에 둬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오토 렌더 모드를 통해서 웹 어셈블리를 통해서 한다면 API를 호출하도록 해서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떤 경우 있어요? 꼭 서버에서만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오토 렌더 모드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이걸 보시면 지금 이제 MS가 되게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카운터로 가시면 이제부터는 어셈블리로 그냥 동작하겠죠. 자, F5번 다시 한번 눌러보면 나오죠? 자, 그리고 사라집니다. 저거 사라지는 이유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디버그 모드라서 자동으로 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원래는 그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저희가 이렇게 페이지를 이동할 때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원래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게 오토 렌더 모드입니다. 근데 아마 프로덕션에서는 저렇게 동작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웹 어셈블리가 실행이 되고 처음에만 저 헬로 블레이저 저게 보일 거예요. 다시 이렇게까지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블레이저의 기본적인 내역이
변경이 됐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 조금 더 깊은 곳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program.cs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구조에 builder.service 여기 보시면 add interactive server component가 들어가 있고 add interactive web assembly component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use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클라이언트 쪽 가보시면 클라이언트는 program.cs가 뭐 거의 없어요. 그냥 호스팅 모델만 웹 어셈블리로 되어 있고 디폴트로 만들고 러너 싱크한 게 끝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뭐 이 부분까지만 한번 확인을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조금 더 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